자, 주식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죠? 지금 투자자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 시장의 역설,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딱 한 문장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쉬운 상승은 끝났다. 근데 시장을 공매도하기도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뭐랄까, 주가가 오를 만큼 올라서 쉽게 먹을 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떨어질 거야 하고 하락에 베팅하기도 애매한,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한쪽으로는 막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끌어내려고 하는 이 양쪽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엄청났던 상승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숫자 18,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8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기록이거든요. 이러니까 다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포모, FOMO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보세요. 투자자 심리를 보면 낙관론이 46%로 9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장기 평균보다 훨씬 높죠. 와, 다들 좋게 보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과열된 거 아닌가 하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좋은데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시장이 애써 무시했던 위험 신호들이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5가지 큰 걱정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걱정, 바로 에너지 충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계속 길어지면서 이게 세계 경제, 특히 아시아나 유럽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기업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게 결국 물가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이거 정말 생각보다 끈질기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브 세션이라는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이브,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경기 침체라는 거죠. 전체 경제 지표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소득층 같은 특정 계층은 이미 경기 침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런 신호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점점 오르고 있고요.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요. 임금 상승률을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고소득층은 5.6% 오를 때 저소득층은 고작 1% 올랐어요. 저축은 바닥나고 선구매 후결제 같은 서비스 이용은 급증하고 다들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증거죠. 네 번째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린 힘 중에는 알고리즘 펀드, 그러니까 CTA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매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상승세를 더 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살 만큼 샀다. 즉 매수 동력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빅테크 실적입니다.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시장을 이끌었던 이 기업들이 과연 AI 붐에 걸맞은 성적표를 내놓을지 그야말로 시장 전체에 숨을 죽이게 만드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걱정되는 이야기들을 쭉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강력한 반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반론의 핵심은 바로 미 연준,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망설일 거라는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월시풋이라는 이론인데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월시라는 인물이 지금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 말고 다른 지표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의장이 되면 이 새로운 지표를 근거로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잡혔네? 금리 내려도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 일종의 보험이 생기는 셈입니다. 연준 얘기 말고도 긍정적인 요인은 더 있습니다. 우선 2008년과는 다르게 지금은 금융 시스템이 아주 튼튼하고요. 또 AI 붐,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게다가 기업들 실적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좋은 얘기랑 나쁜 얘기가 동시에 맞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에 대한 답은 알파벳 K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과 경제가 바로 이 K자 모양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K를 보시면 위쪽은 위로 뻗어 올라가고 아래쪽은 아래로 내려가죠. 딱 이 모습이에요. 잘 나가는 쪽은 계속 더 잘 나가고 힘든 쪽은 계속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 현상. 이것 때문에 경제 일부가 어려워도 주가지수 전체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임금 성장률 차트를 보시면 K자 현상에 얼마나 뚜렷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 임금은 1년 새 5.6%나 올랐는데 저소득층은 1% 오르는데 그쳤어요. 이 격차 정말 엄청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K자형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K자형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시장 전체가 오르기만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기업, 즉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확실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고 리스크 관리는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행을 쫓거나 단기 급등주에 올라타기보다는 정말 퀄리티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기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까다로운 공이 계속 날아오는 시장에서는 내가 확실히 칠 수 있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렇게 위와 아래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 속에서 다음 진짜 기회는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 새롭고 복잡해진 시장의 국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일 겁니다.